우리의 삶이 한 편의 영화가 될 때 오래된 기억처럼 당신의 가슴에 남을 이야기. 모든 삶은 그 자체로 한 편의 명작입니다. 이야기가 숨 쉬는 공간. 여기는 인생극장입니다. 아침 공기가 갓 따라 놓은 물컵의 표면처럼 얇고 팽팽했습니다. 현관 거울 앞에서 저는 명찰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었어요. 광택이 거의 사라진 금속 클립이 손끝을 미끄러지듯 빠져나가기에 옷깃을 한 번 더 단단히 여몄습니다. 정순이 아주 오래 쓰지 않아 말라붙었던 도장을 새로 꺼내 찍는 기분이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어제보다 조금 더 긴장해 있었습니다. 입술을 한 번 다시고 어깨를 펴고 명찰을 천천히 옷깃에 끼웠어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클립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가방 끈을 어깨에 메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버스 창에 비친 제 모습은 생각보다 단정했고 그만큼 낯설었습니다. 오른쪽 어깨에 가방 끈이 눌린 자국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아주머니가 하품을 하며 제 명찰을 힐끔거렸지만 금세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무심함 덕분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누구에게도 구태여 설명할 필요 없는 하루가 그렇게 시작되는 중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익숙한 거리가 지나갔고 신호등이 바뀔 때마다 버스가 멈췄다 다시 출발했어요.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제 무릎 위에 가늘게 내려앉았습니다. 손등에 얹힌 빛이 따뜻했어요. 매장 사무실 앞 지문 인식기에 손을 얹자 차가운 유리 감촉이 말라붙은 송금을 더듬는 듯 했어요. 삑 하고 짧게 울리는 초록 불빛. 그 작은 소리가 오늘의 빗장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물함 26번. 열쇠가 반바퀴 돌아가며 제자리를 찾자 안쪽에서 세제 냄새와 섬유유연제가 작은 구름처럼 섞여 나왔어요. 유니폼 주머니 안쪽에 미리 준비해온 초록 볼펜 하나, 민트 캔디 2알, 그리고 작은 포스트잇 묶음을 넣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이 손을 분주하게 만들었어요. 옆 사물함에서 누군가 유니폼을 꺼내는 소리가 들렸고 복도 쪽에서는 카트가 굴러가는 둔탁한 소음이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유니폼 소매를 한 번 더 펴고 거울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점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정순이님 첫날이시죠? 계산대 B-3 부탁드려요. 그의 목소리는 빠르고 건조했어요. 천천히 하세요. 대신 표정만은 괜찮습니다로. 표정이라니. 웃음인지 담담함인지 그 사이 어디쯤에 얼굴을 찾아 입꼬리를 희미하게 올렸습니다. 계산대 화면은 낯선 문장을 쉴 새 없이 던졌어요. 포인트 적립은 노랑, 취소는 회색, 현금은 초록. 색깔을 먼저 외우기로 했습니다. 손가락 끝에 아주 얕은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화면을 한번 쓸어보니 매끄러운 유리 표면이 손끝에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바코드 스캐너가 붉은 빛을 깜빡이며 대기 중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첫 손님은 우유 2통과 시금치 한 봉지를 올렸습니다. 바코드가 삑 하고 지나갔지만 바코드가 없던 시금치는 기계가 상추로 읽었어요. 화면 왼쪽 위 수정 버튼. 미세하게 떨리는 손가락이 두 번째 탭에서야 반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먼저 튀어나갔는데 손님은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이며
장바구니를 받쳐들었어요. 그 침묵이 고마웠습니다. 영수증이 길게 나오고 손님이 받아들고 돌아서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작게 숨을 내쉬었어요. 등 뒤로 다음 손님이 카트를 밀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번째 손님이 바나나와 빵을 올렸어요. 그때 옆 계산대의 젊은 동료 할인이 말했어요. 선생님, 급할 땐 바코드 검색 누르세요. 키워드 치면 떠요. 저는 고맙다고 금방 익숙해질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네, 천천히요. 대신 뒤로 가기는 꼭 친구로 만드세요. 하고 돌아섰어요. 젊은 목소리가 공기 중에 가볍게 떠다녔고 저는 그 말의 끝을 꽉 잡아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뒤로 가기. 그 단어가 마음속에서 작은 불빛처럼 켜졌어요. 실수해도 괜찮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회색 화살표가 눈에 들어왔어요. 점심 전 아주머니 하나가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뒤적이며 포인트 번호를 빠르게 읊었어요. 중간에 한 자리씩 틀렸습니다. 화면의 커서가 왼쪽에서 깜빡일 때 제 입술이 먼저 움직였어요. 사모님, 여기만 다시요. 2-4-5 자리요. 아주머니는 아이고, 나도 왜 이러나 하며 웃었고 서로의 실수가 나란히 온기를 만들었습니다. 영수증이 길게 미끄러져 나올 때 아주머니가 조용히 물었어요. 명찰이 반짝하네. 새로 오셨나 봐요. 네, 오늘이요. 좋지. 아침에 나와서 누가 내 이름 불러주는 거.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자리.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저. 퇴근 전 마감. 현금, 카드, 반품. 숫자들이 제 칸을 찾아 들어가고 마지막 저장을 누르고 숨을 내쉬는 순간 점장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괜찮았어요. 저는 짧게 네 라고 대답했어요. 내일은 더 괜찮을 거예요. 그의 문장 두 개가 마감 도장처럼 탁 하고 하루 위에 찍혔습니다. 어두워지는 매장 통로를 걸을 때 명찰이 조명을 한 점 받아 반짝였어요. 출구 쪽 자동문이 열리며 저녁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동안 발걸음이 아침보다 가벼웠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딸의 메시지가 떴습니다. 엄마, 힘들면 말해. 저녁은 시켜 먹자. 문자창에 손가락이 잠깐 머물렀다가 저는 오늘은 내가 만들고 싶다고 적었어요. 싱크대에서 물을 틀고 명찰을 조심히 벗어 현관 옆 후크에 걸었습니다. 집에서 불리는 엄마와 밖에서 불린 정순이가 같은 벽에 나란히 매달렸어요. 냄비에 물이 끓기 시작했고 김이 가늘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소금을 한 꼬집 넣고 소리 없이 웃었어요. 아침 공기가 전날보다 칼날처럼 서늘했습니다. 유니폼 소매를 한 번 더 걷어 올리고 명찰을 금속 클립에 반듯하게 끼웠어요. 정순이. 어제보다 글자가 조금 더 진해 보였습니다. 계산대 B-3 화면 밝기를 한 칸 낮추고 어제 적어둔 순서를 작은 글씨로 모니터 하단에 붙였어요. 포인트, 결제 수단, 영수증 옵션, 인사. 눈으로 한 번, 입술로 한 번 더 외웠습니다. 문제는 11시 즈음 장바구니 2개를 민 주부 차림의 손님 뒤에 선 남자에게서 시작되었어요. 포인트 카드를 찾지 못해 번호를 읊는 손님의 목소리가 헷갈렸고 제가 다시 묻는 순간
뒤에 선 남자가 노골적으로 혀를 찼습니다. 아니, 이거 뭐 이렇게 오래 걸려요? 포인트 그거 대충 해요. 그의 날선 목소리에 손끝으로 흐르던 온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확인. 그냥 빼고 해요. 빨리요. 차가운 피가 역류하듯 손등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때 뒤에서 할인이 조심스레 다가와 화면에 최근 사용 번호 버튼을 눌러주었어요. 남자는 봐요. 젊은 사람이 한 번에 하잖아. 라는 말을 송곳처럼 남기고 봉투를 낚아채듯 들고 나갔습니다. 줄은 거짓말처럼 줄어들었고 텅 비어버린 계산대 위에 제 명찰만 유난히 차갑게 빛났어요. 손을 내려다보니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점심 직전 행사 쿠폰이 또 발목을 잡았어요. 소고기 10일 행사인데 광고지와 다른 바코드를 읽혀야 했습니다. 화면엔 회색 팝업이 겹겹이 떴고 손님은 광고에 10일이라며 하고 되물었어요. 결국 점장 호출을 눌렀습니다. 점장은 제 계산대 및 서랍을 열어 행사 카드 묶음을 꺼내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B-3는 행사 카드 여기. 다음부턴 서랍부터. 저는 죄송하다고 했지만 그는 사과는 나중에. 지금은 속도를 일하며 돌아섰습니다. 속도라는 말이 가슴에 바늘처럼 박혔어요. 휴게실의 플라스틱 테이블은 누군가 흘린 커피 얼룩으로 동그랗게 말라 있었습니다. 김밥을 조용히 씹는 동안 할인이 다가와 휴대폰 메모를 보여주었어요. 결제 흐름 5단계. 제가 붙여놓은 포스트잇과 비슷했지만 더 간결했습니다. 저도 맨날 틀려요. 그래서 외웠어요. 프로들 다 이래요. 저는 프로는 아직 멀었다며 웃었어요. 그녀는 그럼요, 멀었죠. 멀었으니까 계속 걷는 거예요. 하고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멀어서 걷는다는 그 말이 마음속 엉킨 실타래를 정확히 찾아와 툭 건드렸어요.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바코드를 스캔하고 포인트를 입력하고 결제 수단을 묻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어떤 손님은 친절했고, 어떤 손님은 무표정했고, 어떤 손님은 재촉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얼굴들을 계산대 너머로 맞이하며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침에 그 남자 목소리는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이 한 번에 하잖아. 그 말이 자꾸만 되풀이되었어요. 퇴근 무렵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매장 뒤편 콘크리트 계단에 앉아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엄마, 오늘 어땠어? 힘들지? 저는 괜찮다고, 배우는 게 많다고 대답했습니다. 딸은 엄마 손도 안 좋은데 괜히 사람들 눈치 보면서까지 그만둬도 돼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만둘 일은 아니야. 그냥 속도를 맞추고 있어 라고 답했습니다. 딸의 보호가 미안함으로 들리는 날이 있어요. 저를 지키려는 그 마음이 도리어 제 체면을 스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집 현관 후크에 명찰을 걸며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보았어요. 입술산이 어제보다 조금 더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마트에서 사온 국거리 봉지를 싱크대에 내려놓았어요. 고기를 씻으며 오늘의 행사 바코드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다음엔 서랍부터. 그 한 줄을 머릿속 서랍 앞면에 단단히 붙여두었어요. 저녁 식탁, 딸이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괜찮아? 저는 고기 한 점을 떠서
딸의 그릇 위에 내려놓았어요. 내가 내 이름을 다는 시간도 좀 있어야지. 그 말이 제 귀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식탁 아래에서 손가락을 펴다 쥐기를 반복했어요. 손 관절이 뻐근했지만 아프다는 말은 접어두었습니다. 오늘의 체면을 스스로 일으켜 세운 뒤에야 아픈 자리도 제대로 만져질 것 같아서였어요. 창밖으로는 어둠이 깔리고 있었고 부엌 불빛만이 식탁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그릇을 들고 천천히 한 숟가락 떴어요.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몸을 데웠습니다. 휴게실 문을 닫자 낡은 형광등이 가볍게 떨리는 소리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의자 4개 중 하나에 앉아 명찰을 떼어 손바닥 위에 올렸어요. 얇은 금속 등짝에 제 지문이 희미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이름이 이렇게 가벼웠나 싶다가도 이 가벼움이 있어야 하루의 무게를 견디겠지 하는 생각이 뒤늦게 자리 잡았어요. 자동 판매기에서 종이컵이 떨어지고 미지근한 커피가 느리게 그 안을 채우는 동안 포스트잇을 꺼냈습니다. 내가 일을 계속할 이유라는 제목 아래 저는 3줄의 문장을 썼어요. 첫째, 집 바깥에서 흐르는 나의 시간. 둘째, 내 돈으로 사는 사소한 것들의 기쁨. 그리고 셋째, 누군가 나를 정순이라고 불러주는 자리. 한 줄을 쓰고 숨을 쉬고 다시 한 줄을 이었습니다. 종이 끝이 건조한 손가락에 달라붙었다가 떨어졌어요. 주머니 속 민트 캔디를 깨물자 싱거운 단맛이 입천장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문 너머 매장에서 흘러나오는 익숙한 배경음악이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누군가 웃고 누군가 한숨 쉬고 누군가 계산을 재촉하는 소리. 하루는 어디에서나 비슷한 톤으로 흐른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그 안에서 나만의 톤을 찾는 일이 조금은 덜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포스트잇을 명찰 뒤에 단정하게 붙였어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을 나만의 부적이었습니다. 명찰을 다시 옷깃에 끼우며 속으로 짧게 말했어요. 오늘은 내 속도로. 손끝이 떨리면 한 박자 쉬고, 실수가 보이면 뒤로 가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뿐이었습니다. 휴게실을 나서며 저는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금속 클립의 감촉을 느꼈어요. 복도를 걸어 계산대로 돌아가는 동안 형광등 불빛이 바닥에 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제 그림자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함께 걸었어요. 매장 입구 쪽에서는 카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아이를 부르는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계산대 B-3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어요. 화면을 켜자 익숙한 메뉴들이 떠올랐습니다. 포인트, 결제수단, 영수증. 손가락으로 화면을 한번 쓸어보았어요. 차가운 유리 표면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오전의 실수들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조금 덜 무겁게 느껴졌어요. 실수는 실수일 뿐 제 전부가 아니니까. 저는 서랍을 열어 행사카드 묶음을 꺼내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다음부턴 서랍부터. 그 말을 잊지 않기로 했어요. 첫 손님이 다가왔습니다. 장바구니에는 두부 한 모, 파 한 단, 그리고 된장 하나. 바코드를 스캔하며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포인트 여부를 묻고 결제 수단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손님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어요. 그 짧은 인사가 마음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손님, 그 다음 손님. 줄은 계속 이어졌고 저는 그 흐름 속에서 조금씩 제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매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할인이 옆 계산대를 정리하며 저를 힐끗 보더니 웃었어요. 선생님, 오전보다 훨씬 나아 보여요. 저는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저도 처음엔 매일 울었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익숙해지니까 라고 말했어요. 익숙해지니까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서툼도 언젠가는 익숙함으로 바뀌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 3시쯤 단골로 보이는 할머니가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귤 한 봉지와 우유 2팩을 올리며 제 명찰을 천천히 읽으셨어요. 정순이, 새로 오셨어요? 네, 며칠 전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힘들 텐데 화이팅. 그 짧은 응원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영수증을 건네며 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 나가셨고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숨을 내쉬었어요. 퇴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감 작업을 하며 오늘 하루를 돌아봤어요. 실수도 있었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명찰을 떼어 손바닥에 올리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정순이, 이 이름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이 이름으로 내일도 다시 올 거예요. 저는 명찰을 조심히 가방에 넣고 유니폼을 벗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평상복 차림의 제 모습을 보니 조금 더 편안해 보였어요. 오늘도 해냈다는 안도감이 어깨를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매장을 나서며 저녁 바람을 맞았어요.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상쾌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으며 주머니 속 명찰을 만지작거렸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질 거예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고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멀어서 걷는다. 멀었으니까 계속 걷는 거다. 할인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 말이 오늘 하루를 지탱해 준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가 천천히 줄 끝에 섰습니다. 이 동네에서 수십 년은 보았을 법한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계산대 앞에 선 그녀는 가방 속을 더듬는 척하며 제 명찰을 또렷이 읽으셨습니다. 정순희? 그 집 아들이 민수였지? 네, 맞아요. 어머님, 어쩐지 눈매가 젊을 적 내 시어머니를 꼭 닮았어. 그 말 한 줄이 오래 굳어있던 어딘가를 부드럽게 풀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물건을 올려놓으셨습니다. 김, 우유, 귤 한 봉지, 그리고 작은 생크림 케이크. 계산을 마치고 봉투를 묶어 건네는 동안 할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요새 집은 조용해? 네. 그래도 손주가 자주 들여다봐요. 좋지. 나도 우리 손주 얘기만 나오면 없던 말도 길어져. 영수증을 건넬 때 할머니 손등의 푸른 혈관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손등을 스치듯 접힌 지폐를 만지며 생각했어요. 이곳에서도 관계는 만들어지는구나. 빨리 스쳐가는 인사들 사이에서도 오래 남는 눈맞춤은 반드시 있구나.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 나가셨고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이 조금 떨렸지만 걸음은 단단했어요. 누군가에게는 제가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엄마로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웠습니다. 이 동네에서 저는 그냥 정순이가 아니라 관계 속의 정순이었어요. 오후 할인이 계산대 옆을 정리하다가 제 모니터 하단에 붙은 포스트잇을 흘끗 보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노트 완전 프로 같아요. 저는 프로는 아직 멀었다고 손사래를 쳤어요. 그녀는 저도 하나 만들래요. 이름은 뒤로 가기 노트 어때요? 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전염되어 저도 따라 웃었어요. 누가 먼저 길을 만들어주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길 뒤를 정리해주며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저는 이곳에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자기 계산대로 돌아가 작은 메모지를 꺼냈어요. 그리고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제 쪽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젊은 동료가 저를 따라하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비록 작은 포스트잇 하나였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손님들이 다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침보다 손이 훨씬 빨라졌어요. 포인트를 묻고 바코드를 스캔하고 결제 수단을 확인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서랍도 까먹지 않고 먼저 열어 행사 카드를 꺼내 두었어요. 실수가 줄어들자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손님들의 얼굴도 이제는 조금씩 구별이 되기 시작했어요. 매일 오시는 분,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 처음 보는 분. 3시쯤 또 다른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채소를 가득 담은 장바구니를 들고 계셨어요. 상추, 깻잎, 오이, 애호박. 하나하나 바코드를 스캔하며 저는 천천히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할머니는 급하지 않은 듯 여유롭게 기다리셨어요. 계산이 끝나고 영수증을 건네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천천히 해도 돼요. 급한 사람 없어.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봉투를 받아들고 천천히 걸어 나가셨습니다. 오후 내내 계산대는 바빴지만 저는 더 이상 당황하지 않았어요. 실수를 하면 뒤로 가기를 누르고 다시 시작하면 됐습니다. 할인의 말처럼 뒤로 가기는 제 친구가 되어 있었어요. 화면 오른쪽 아래 회색 화살표가 이제는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버튼 하나가 제게 실수할 권리를 주는 것 같았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점장이 지나가다 제 계산대를 힐끗 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어요. 오늘 괜찮네요. 네, 감사합니다. 점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짧은 칭찬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인정받는다는 느낌. 제가 조금씩 이 자리에 어울리고 있다는 느낌. 마감 작업을 하며 저는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들의 따뜻한 말, 할인의 웃음, 점장의 짧은 칭찬. 작은 것들이 모여 하루를 만들었어요. 유니폼을 벗고 거울을 보니 얼굴이 아침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명찰을 가방에 넣으며 오늘 만난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이곳에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있었고, 할인이 있었고,
점장이 있었어요. 모두가 제 편은 아니었지만 몇몇은 분명히 제 편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버티는 사이에 내 편은 조용히 생겨난다.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매장을 나서며 저녁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어요. 차가운 바람이 폐를 채우며 몸을 깨웠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동안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실수도 있었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따뜻한 순간들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천천히 걸었어요. 내일도 이 길을 걸을 거예요. 내일도 B-3 계산대에 앉을 거예요. 그리고 내일도 정순이라는 이름으로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 퇴근 후 딸이 오래전 서류들을 정리해달라 부탁했습니다. 아이의 낡은 장난감과 뒤섞인 서류철 사이에서 얇은 노트 한 권이 나왔어요. 표지 구석에 작은 글씨로 쓰인 이름. 박민지 고3 상담일지. 윤리적이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첫 장의 문장에서 눈길을 뗄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일을 계속했다면 나는 지금 어떤 얼굴이었을까? 손이 저절로 멈췄어요. 그 문장은 비난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20살 무렵에 딸이 가졌던 순수한 궁금함이었어요. 그러나 때로 순수한 궁금함이 그 어떤 원망보다 사람을 더 깊이 찌르는 법입니다. 페이지를 조용히 덮고 침대 모서리에 잠시 앉았어요. 어느 쪽이 옳았는지 영영 알 수 없는 선택의 계단을 우리는 각자 다른 보폭으로 평생 올라왔습니다. 저는 집의 이름을 지켰고 딸은 언젠가 자신의 이름을 더 크게 불러달라고 그렇게 온몸으로 외치고 있었어요. 주방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트를 원래 자리에 넣고 서랍을 닫았어요. 거실로 나온 딸이 가볍게 웃었습니다. 엄마, 정리 잘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생각보다 금방 끝나겠네. 거짓말이었지만 때로 거짓말은 서로를 보호하는 가장 얇은 막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제 젊은 날의 빈칸과 딸의 빽빽했던 문장, 그 어느 쪽도 지우지 않기로 했어요. 내일 아침 명찰을 달 때 조금 더 차분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저녁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동안 딸은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로젝트가 힘들다는 것, 상사가 까다롭다는 것, 그래도 배우는 게 많다는 것.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딸의 이야기 속에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계산대에서 실수하고 점장에게 지적받고 그래도 배우며 조금씩 나아가는 모습. 우리는 다른 곳에서 비슷한 하루를 살고 있었어요. 엄마도 요새 일이 어때? 딸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 실수도 하지만 배우는 게 많아. 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도 힘내. 나도 힘낼게. 그 짧은 대화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이름으로,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설거지를 하며 저는 딸의 노트를 다시 떠올렸어요. 엄마가 일을 계속했다면 그 문장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일을 계속했다면 딸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저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명찰을 달고 계산대에 서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딸은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의 불빛이 딸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제가 지킨 시간과 딸이 만든 시간. 그 둘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각자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택한 방식이었어요. 밤이 깊어가자 딸이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 불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멀리 보이는 불빛들, 저마다의 집에서 저마다의 이름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을 사람들. 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정순이라는 이름으로, 엄마라는 이름으로, 계산대 B-3의 직원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개의 이름이 저를 만들고 있었어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돌아봤어요. 딸의 노트, 그 안에 적힌 문장, 저녁 식탁의 대화. 모든 것이 제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제가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한 궁금함, 딸이 품었을 의문. 그러나 이제는 괜찮았어요.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왔고,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니 내일이 떠올랐습니다. 다시 명찰을 달고 계산대에 앉을 시간. 손님들을 맞이하고 바코드를 스캔하고 영수증을 건넬 시간. 그 반복 속에서 저는 조금씩 자라고 있었어요. 늦게 시작한 일이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이 이름을 지켜가고 싶었어요. 딸의 노트 속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모르지만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의 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잠이 스르르 찾아왔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계산대에 서 있었어요. 명찰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손님들이 줄을 서고 할인이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꿈은 평범했지만 평화로웠어요. 제가 원하던 것이 바로 이런 평범한 평화였다는 걸 저는 꿈속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킨 이름과 딸이 불러달라던 이름. 둘 다 결국 제 것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사람의 발걸음이 매장 바닥을 보이지 않게 끓게 만들었어요. 카트가 꼬리를 물고 행사 방송이 연달아 흘렀습니다. 점장의 목소리가 인터폰으로 짧게 튀었어요. 비라인, 속도 주시. 그 말에 손이 더 빨라졌습니다. 바코드를 스캔하고 포인트를 묻고 결제를 받고 숨 쉴 틈이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고액 결제 취소, 같은 제품 다른 바코드, 카드 승인 지연. 세 개의 사고가 연달아 터졌어요. 화면이 얼고 등 뒤에서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라는 말이 여러 방향에서 창처럼 날아왔습니다. 손끝이 급해졌어요. 뒤로 가기, 지연. 다시 지연. 뜨거운 피가 관절을 지날 때마다 떨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할인이 옆 계산대로 뛰어가며 외쳤어요. 선생님, 취소는 F3, 승인 대기 로그는 오른쪽 두 번째. 숫자와 키의 위치가 순간적으로 뒤섞여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장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재촉했어요. 정순이님, 지금은 판단보다 흐름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 달린 명찰이 무거운 쇳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명찰을 조용히 떼어 유니폼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름을 잠깐 숨겼습니다. 손은 거짓말처럼 가벼워졌고 대신 마음이 텅 비는 기분이었어요. 취소를 마치고 승인 대기를 풀자 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마지막 영수증이 나오고
손님이 돌아서자 어깨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갔어요. 손이 떨렸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옆에서 할인이 물 한 잔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 괜찮아요. 다들 그래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저는 고맙다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자 목이 조금 풀렸어요. 점장이 다시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힘들었죠.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머니 속 명찰을 만지작거리며 심호흡을 했어요. 이름을 숨긴 시간. 그 시간이 부끄럽기도 하고 필요했기도 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알지만 실제로 실수할 때는 온 세상이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텅 빈 공간에 혼자 앉아 김밥을 꺼냈어요. 입맛은 없었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오후가 남아 있었으니까. 한 입 베어 물며 오전의 상황을 되짚었어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어디서부터 꼬였을까? 고액 결제 취소는 처음이었고 승인 대기 로그는 위치를 헷갈렸어요. 다음에는 미리 메모해 두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혼자 계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제 맞은편에 앉으며 샌드위치를 꺼냈습니다. 아까 정말 힘드셨죠? 저도 처음에 그런 적 있어요. 그때 울었어요. 화장실 가서 그녀의 고백이 위로가 되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모두가 겪는 일이었구나. 저도 울고 싶었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할인은 웃으며 말했어요. 울어도 돼요. 근데 여기 말고 밖에서. 여기서 울면 화장 고치기 힘들거든요. 그 농담에 웃음이 났습니다. 오전의 긴장이 조금씩 풀렸어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각자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다시 계산대로 돌아갔어요. 주머니에서 명찰을 꺼내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정순이, 이 이름을 다시 달아야 할 시간.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옷깃에 끼웠어요. 클립이 딸깍 소리를 내며 고정되었습니다. 이름을 숨긴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드러낼 시간이에요. 저는 화면을 켜고 오후를 준비했습니다. 오후는 오전보다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점심을 먹으러 간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 틈을 이용해 메모를 했습니다. F3는 취소, 오른쪽 두 번째는 승인되기. 작은 포스트잇에 적어 모니터 옆에 붙였어요. 다음에는 헤매지 않겠다는 다짐.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 그게 성장이라고 할인이 말했던 것처럼. 비가 내렸습니다. 퇴근길 버스 정류장 캐노피 아래 주머니에서 명찰을 꺼내 손바닥에 올렸어요. 빗방울이 차가운 금속 위에 작은 점을 찍었습니다. 이름이 젖지 않게 손을 가만히 오므렸어요. 내가 일을 계속할 이유. 휴게실 포스트잇에 적어둔 세 줄이 순서대로 떠올랐습니다. 그 순서가 오늘은 유난히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버스가 도착하고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걷고 있었어요. 모두가 각자의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 오늘 실수했지만 내일 다시 시작할 사람. 명찰을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어요. 이름을 숨긴 시간만큼 내일은
더 선명하게 빛나야 한다. 그 다짐을 가슴에 새기며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계산대 옆 투명 아크릴판에 어젯밤 집에서 만든 B- 라인 체크리스트를 끼워뒀어요. 포인트, 최근 번호, 행사카드 서랍 확인, 결제수단, 승인 대기로그, 영수증, 인사, 폰으로 찍어 동료 단톡방에 설명 대신 사진만 올렸습니다. 몇 초 후 할인액에서 엄지 이모티콘이 날아왔어요. 오전의 러시는 거짓말처럼 매끈하게 흘렀습니다. 저는 서랍을 먼저 열어 행사카드 묶음을 꺼내 위에 올려두었고 승인 대기 로그 위치에는 작은 빨간 점 스티커를 붙여두었어요. 손이 먼저 길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자리의 할인이 제 체크리스트를 자기 자리에도 똑같이 세워놓았어요. 선생님, 이거 진짜 좋아요. 그녀가 엄지를 올렸습니다. 다른 계산대의 아르바이트생들도 눈짓으로 그 방법을 따라했어요. 흐름이 붙자 목소리 톤은 낮아졌고 표정은 덜 서둘렀습니다. 점장이 지나가다 제 계산대 위를 힐끗 보더니 짧게 한마디를 던졌어요. 오늘 좋아요. 네 글자가 마감 도장처럼 탁 하고 가슴에 찍혔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어제의 명찰을 꺼내 어젯밤 미리 사둔 더 단단한 금속 클립으로 바꿔 끼웠어요. 옷깃에 스스로 이름을 다시 걸었습니다. 정순이. 이 이름이 오늘은 조금 더 무겁게, 그러나 단단하게 느껴졌어요. 점심 무렵 단골 할머니가 귤 한 봉지를 들고 와 제 계산대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이건 내가 가져. 제가 사셔야 한다고 손사래를 치자 할머니는 내가 2봉지 샀거든. 하나는 내 손주, 하나는 너 하고 웃으셨어요. 귤 껍질에서 은은하고 시트러스한 향이 올라왔습니다. 귤 봉지를 카운터 아래에 살며시 내려놓고 다음 손님을 향해 고개를 들었어요. 제 이름이 그제야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계산대는 다시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체크리스트를 한 번씩 확인하며 순서대로 처리했습니다. 포인트, 행사카드, 결제, 승인 대기, 영수증.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어요. 실수가 줄어들자 손님들의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어떤 분은 고맙다고 인사했고 어떤 분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작은 변화들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할인이 옆에서 말했어요. 선생님, 요즘 완전 프로 같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멀었어. 근데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 같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저는 다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손님이 카트를 밀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장바구니가 가득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3시쯤 젊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왔습니다. 아이는 과자 봉지를 들고 있었고 엄마는 장바구니에 야채와 고기를 담고 있었어요. 계산을 하며 아이가 제 명찰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정순이에요. 아이는 예쁜 이름이에요. 하고 웃었어요. 그 순수한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엄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영수증을 건네며 저도 웃었습니다. 아이의 밝은 표정이 오후의 피로를 씻어주는 것 같았어요. 그들이 돌아서는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이름을 예쁘다고 해준 사람이
얼마나 오래간만이었을까. 정순이. 이 이름이 오늘은 유난히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정순이로서.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마감 작업을 하며 오늘 하루를 정리했어요. 체크리스트를 만든 것, 명찰 클립을 바꾼 것, 할머니께 귤을 받은 것, 아이에게 이름을 칭찬받은 것. 작은 일들이 모여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숫자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꺼지며 오늘의 업무도 끝났습니다. 유니폼을 벗고 명찰을 바라봤습니다. 새 클립은 묵직하고 단단했어요. 어제 숨겼던 이름을 오늘은 더 당당하게 달았습니다. 그 차이가 제게는 컸어요. 명찰을 가방에 넣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한결 밝아 보였어요. 제가 만든 길 위로 제가 가장 먼저 걸어갔습니다. 그 자부심이 어깨를 펴게 했어요. 매장을 나서며 저녁 공기를 마셨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동안 주머니 속 명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내일도 이 이름으로 올 거예요. 내일도 B-3 계산대에 앉을 거예요. 그리고 내일도 조금 더 나은 정순이가 될 겁니다. 버스가 도착하고 저는 익숙한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거리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에 감사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딸이 마중 나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어땠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늘은 내가 만든 표가 이겼어. 딸도 따라 웃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부엌에서 나는 음식 냄새, 딸과 나누는 대화, 창밖으로 들어오는 저녁빛. 모든 것이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제가 만든 하루, 제가 지킨 이름. 오늘은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저녁, 집 현관 전등이 노랗게 켜져 있었습니다. 후크에 명찰을 걸며 잠깐 멈췄어요. 오늘은 굳이 손으로 매만져 바로잡지 않아도 반듯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싱크대에 물을 올리고 의자 등받이에 걸어둔 앞치마 끈을 허리 뒤로 둘러 묶었어요. 도마 위에 팔을 송송 썰며 휴대폰을 옆에 세워두었습니다.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리듬을 만들었어요. 아들이 먼저 들어와 손을 씻었습니다. 엄마, 오늘 어땠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늘은 내가 만든 표가 이겼다. 딸이 뒤따라 들어오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엄마가 만든 표면 우리 회사도 써야겠네. 농담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제와 다른 종류의 인정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각자의 잘한 하루를 한 줄씩 보고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서랍부터라고 말했고 아들은 퇴근 전 보고서 깔끔이라고, 딸은 회의에서 눈치 안 보고 질문이라고 했어요. 식탁 아래에서 손을 펴다 쥐기를 반복했습니다. 관절이 묵직했지만 그 통증은 오늘의 실패가 아닌 하루의 무게였어요. 국그릇을 들고 한 숟가락 떴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몸을 데웠어요. 딸이 반찬을 더 덜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변하고 있다는 걸 가족이 먼저 알아봐 주었어요. 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많이 좋아 보여 라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익숙해지니까 괜찮아.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할만해. 딸이 물었습니다.
그만두고 싶었던 적은 없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있었지. 근데 그만두지 않아서 다행이야.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손등을 적시고 거품이 그릇 위에서 사라졌어요. 창밖으로는 어둠이 깔리고 있었고 부엌 불빛만이 싱크대를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오늘 하루를 돌아봤어요. 체크리스트, 할머니의 귤, 아이의 칭찬, 점장의 한마디. 작은 것들이 모여 큰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명찰 뒤쪽 포스트잇을 새로 붙였어요. 서랍부터, 나부터, 이름부터, 세 줄의 문장이 내일을 위한 지침이 되었습니다. 현관 후크에 걸린 명찰이 조용히 흔들렸어요. 집에서 불리는 엄마와 밖에서 불린 정순이가 나란히 매달려 서로의 시간을 가볍게 건드리는 듯 했습니다. 창밖 어둠이 깊어지자 내일 매장의 형광등 불빛이 먼저 떠올랐어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딸과 아들은 각자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켜지 않고 그냥 고요함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좋았어요.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오늘 찍은 사진들을 봤습니다. 체크리스트 사진, 할머니가 주신 귤 사진. 작은 기록들이 제 하루를 증명하고 있었어요. 전등을 끄고 어둠 속에서 제 이름을 마음속으로 한 번 더 불러보았습니다. 정순이, 괜찮다. 내일도. 그 말이 주문처럼 귓가를 맴돌았어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정리했어요. 성공한 것, 배운 것, 감사한 것. 모든 것이 제 안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초보가 아니었어요.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니 내일이 떠올랐습니다. 다시 명찰을 달고 계산대에 앉을 시간. 손님들을 맞이하고 바코드를 스캔하고 영수증을 건넬 시간. 그 반복 속에서 저는 잘하고 있었어요. 이름을 건 것은 일이었지만 그 이름을 지킨 것은 저였습니다. 그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늦게 시작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수했지만 배웠어요. 힘들었지만 버텼습니다. 잠이 스르르 찾아왔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계산대에 서 있었어요. 명찰이 빛나고 손님들이 웃고 동료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꿈은 평범했지만 행복했어요. 제가 원하던 것이 바로 이런 평범한 행복이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계산대 위에 작은 이름표, 그것이 저에게는 세상이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알람이 울리고 저는 눈을 떴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하늘은 맑았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세수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명찰을 들어 옷깃에 끼웠어요. 정순이, 이 이름으로 오늘도 나갑니다.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동안 주머니 속 명찰을 만지작거렸어요. 오늘도 제자리로 갑니다. B-3 계산대. 그곳이 제 자리였어요. 버스가 도착하고 저는 익숙한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거리가 지나갔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가게 문을 여는 상인들. 모두가 각자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매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물함을 열고 유니폼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계산대 직원 정순이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매장으로 나갔어요. 오늘도 시작입니다. 제 이름으로 제자리에서 계산대 B-3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켜고 서랍을 확인하고 체크리스트를 점검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첫 손님이 다가오고 저는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